자, 우리 대망의 30번입니다. 자, 타이틀에 써놨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같이 읽어볼 텐데, 일단 외형 자체에서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텐데, 요번에 출제하신 분은 뭐 절대값을 안 쓰면은 거의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인지 또다시 절대값 왕창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읽자마자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일단은 정수 K라고 했으니, 자, 우리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양수부터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수라는 표현을 줬겠다. 요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K가 음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있는 친구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로그 부등식의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요 친구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으니까 얘에 일단 주목을 해서 계산을 했을 거라고. 여기 fx가 있으니까 2를 꾸겨 넣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틀린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선생님 이 문제 처음 딱 풀었을 때 보자마자 짜증난다. 해설 강의해야 되는데 왜 또 절대값 또 쓴 거야. f2 더하기 절대값 k. 그럼 k에 대해서 일단 부호를 나누라는 얘기인데, 오케이, 이 친구 때문에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니까 그거 따져야겠다. 근데 하기가 귀찮은데. 일단 밑에 거. 잠깐만. 뭐가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느꼈나요? 이 양반이 지금 돌았나? 다시. 뭐 보이지 않니? 다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보통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장난을 많이 친다고. 선생님이 다운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수투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에 대한 안목을 발휘한다는 게, 잠 봐봐. F2랑 G1이랑 같아요. 이렇게 쓰여 있고, fx가 gx 이상이래요, 항상. 근데 갑자기 출제자가 hx는요 fx 빼기 gx임, 이런 식으로 놨다고 쳐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보를 보고 hx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왜 그러냐? 갑자기 출제자가 요렇게 줬다는 거는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이니? 얘네들이 사실 h에 대한 정보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 빼기 1의 fx래. 뭐 이런 함수가 있대. 자, 그랬을 때 갑자기 한 다음에 gx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한 다음에 f의 2라는 친구는 3임,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봐. 그리고 마지막에 gx가 또 어쩌고저쩌고 4점 이렇게 써놨다고 쳐보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가에서 g에 대한 정보, 구하고자 하는 것에도 g에 대한 상황. 근데 얘는 쓰잘데기 없이 f란 말이야. 혹시 보이는 거 뭐 없냐고.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럼 다시 봐봐. 이 친구가 윤 선생 눈에는 1 곱하기 f의 2는 3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왜? gx를 이렇게 줬잖아. 동의가 됐니? 그럼 뭔 소리죠? 이 1이 왜 나온 거야? 여기에다 몇을 꾸겨는 거야? 2를 꾸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보는 사실 f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고 뭔 뜻이었던 거냐? G2가 3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f의 x에 빼기 x의 gx가 있는데 이 친구가 hx래. 그래 놓고 갑자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1 빼기 g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f의 3 빼기 3g3은 5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치면 이제 보인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름을 이렇게 줬으니까 선생님 얘는 바로 보이네요. h3은 5입니다. 선생님 얘는요? 이제 이해가 되니? 여기에 1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h1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납득이 갔을까요? 다시. 윤 선생도 이 문제를 풀 때 짜증이 났다고. 보자마자 이 양반 왜 또 절대값이야. 짜증이 나. 그래서 잠깐 밑으로 건너갔다고. 범위를 나눌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일단 넘어갔다고. 납득이 갔니? 보이는 거 뭐 없어요? 8이지. 갑자기 여기 4x잖아. 잠깐만, 여기 x잖아. 여기 x 빼기 1이잖아. 절대값 k잖아. 잠깐만, 여기 2잖아. 여기 절대값 k인데 뒤에 1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뭔 소리지? 요 식과 요 식이 위에 똑같이 있는데 밑에 거에다가 몇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냥
2를 넣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별개의 조건이 아니라 아래쪽 식에다가 몇을 집어넣은 거냐면 x에 2를 대입한 거라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 덩어리로 새로운 함수로 보겠다고. 즉 gx 따위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g2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그러면 계산량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납득이 갔을까요? 자, 어찌됐든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 진수 조건 때문에 첫 번째 f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사실은 잘 쳐다보면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그러면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FE가 더하기 절대값 K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절대값 K가 1보다 크가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절대값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황이 두 상황이 되겠죠. K가 애초부터 1보다 컸거나 아니면 K가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상황이 생기겠네. 그러면 이때는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고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다고. 이해가 됐겠죠? 굉장히 이 문제는 평가원에서 딱 던졌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풀기에 참 좋은 문제란 말이야. 자,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두 번 풀 겁니다. 자, 출발. 만약에 K라는 친구가 1보다 컸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 있는 그대로 쓰자고. 있는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 F의 2에 더하기 K가 되겠죠. 뭐 절대값 붙여도 되는데 일단 K가 양수니까 얘는 몇 이하다? 8 이하다. 그럼 얘가 아까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었었죠? 그럼 이 친구 넘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K라는 친구는 9 이하가 되는 자연수라는 거야. 일단 디폴트로. 그리고 요 정보도 있는 그대로 냅두세요. 그럼 밑에 게 어떻게 될 거냐? 밑에 있는 함수가 fx 더하기 k의 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4x라는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걸 보라고 한 거니까 이걸 넘기지 마시고요. 얘를 있는 그대로 두자고요.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진수 조건을 반영한 몇 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로그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한 함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을 반영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fx란 친구가 마이너스에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k에 x 빼기 1이야. 이게 좌변이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마이너스 x 빼기 1로 묶어주니까 x 빼기 1이 하나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편이 이 친구는 x 값이 1이랑 1 플러스 k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그리라고. 그렸더니 빵꾸 1 이렇게 그려진다고. 빵꾸 1 플러스 k. 선생님 왜 다 안 그리세요? 무슨 조건을 반영한다고? 진수 조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게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납득이 갔지? 그 다음에 우리는 4x 요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4x는 0,0을 지나가면서 얘도 진수 조건 반영하면 직선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쪽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 직선이 요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걸 보자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선이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그 두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자연수 2부터 어디까지 다 되니 K까지 다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아, 끝났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올 거냐? K부터 2까지니까 K 빼기 1까지의 개수가 나올 거고 얘가 6개가 되는 거니까 K는 7이라는 게 일단 구해진다고. 물론 아직 이게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요 7이라는 값은 뭐를 전제하고 구한 거니? 직선이 곡선보다 아예 위쪽에 있거나 접할 때까지를 가정했을 때 K값이 7이 되는 거잖아.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판별식과 뭐 하지는 않는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냅둬. 판별식 나중에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지적할 수 있죠. 선생님, 얘가 4x인데 얘를 뚫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이야.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고. 요렇게 있고 x축이야.
여기 1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0,0이 있고 이렇게 뚫으면서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려볼게. 이렇게 뚫었어. 그럼 얘가 4x란 말이지. 동의됐니? 근데 너무 좋은 게 있죠. 이게 그래서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얘가. 자, 그럼 얘는 뭔 뜻이니? 요 친구는 밑에 있는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은 2라는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 곡선이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2라는 친구가 여기 있으면 모순이 되는 거라고. 왜냐? 2를 집어넣은 곡선의 값이 8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2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직선이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2라는 친구는 무조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건 뭐가 되냐? 직선이 이제 누구보다 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쪽이니까 어느 쪽을 체크하라는 얘기냐면 요쪽과 요쪽을 체크하라고 시킨 거야. 납득이 갔을까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방금 몇일 때 했니? 7일 때 했죠. 근데 끼케야 K 값은 몇 이하야? 9 이하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자, 이제 판별식 도착합시다. 자, 판별식. 그럼 판별 써야 되니까 이 다 넘깁시다. 그럼 다 넘기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1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였었냐? kx에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4x는 0이야. 부호 바꿔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빼기 kx 플러스 k 플러스 4x는 0이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더하기 k 플러스 1 값은 0인 거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 빼기 2x에 더하기 k 플러스 1 값은 0이 되겠죠. 판별 쓸게요. 그럼 판별 작성하니까 k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이 되고 전개하면 k 제곱 마이너스 몇 k?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k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판별식이란 말이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 클 때지. 그게 바로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k 값이 몇보다 클 때를 보고 있는 거냐면 1보다 클 때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인 거냐? k 값이 8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인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쪽은 뭐를 보고 있는 거니? k 값이 몇보다 작은 상황을 보고 있다. 자, k 값이 8보다 작은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이 갔을까? 자, 왜 그러냐? 이때는 판별식이 몇 이하가 될 거니까 0 이하가 될 거니까 이 친구가 0 이하를 작성하면 0 이상 k가 몇 이하가 나오니까 8 이하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뭐가 될 거냐? 여기 있는 녀석은 k가 8보다 큰데 우리는 k가 몇 이하를 보고 있었으니까 9 이하를 보고 있었으니까 결국 k라는 친구가 몇이 될 때를 보는 거야. 9가 될 때의 상황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끝났네.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k 값이 몇일 때다? 9일 때다. 그럼 그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9였으니까 10이 될 거야. 그 다음 이 직선은 원래 4x야. 그럼 요 곡선은 이제 k 자리에 몇만 집어넣으면 되니? 9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 그 연립을 해놓은 식이 바로 요 식이니까 여기에다가 9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9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될 거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더하기 10이 되고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뭔 소리죠? 놀랍게도 요 녀석이 정확하게 3이 되고 요 녀석이 정확하게 얼마가 3이 아니죠? 2가 되죠. 2가 되고 요 친구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다면 요쪽에 있는 친구에서 2가 무조건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2는 여기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간 걸 세보면 되는가? 이제 x 값이 뭐가 나올 거냐? 2가 되고 5가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고 9가 될 거니까 몇 개가 완성됐다? 6개가 완성됐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x 값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으니까 6개라고 했으니까 결국 k 값이 몇이 되는 거?
9가 되는 것도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K값이 몇보다 컸을 때, 1보다 컸을 때는 상황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 가야겠죠? 만약에 K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로그의 이 부등식이 전부 다 뒤집힐 거니까 뒤집혀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니? f의 2 플러스 k가 요번엔 8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x의 더하기인데 요 친구 마이너스 k로 나오고 x 빼기 1, 얘가 몇 x 이상이다? 4x 이상이다. 요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번엔 곡선보다 직선, 요 친구 마이너스네요. 쏘리, 흥분했어. 자, 그러면은 곡선이 직선보다 요번에 어느 쪽인 거야? 위쪽인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그려봅시다. 그럼 요 친구는 마이너스에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에 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에 x 빼기 1로 묶어주면 x 빼기 1에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러면 절편이란 친구가 어떻게 나올 거냐? x 값은 1과 1 빼기 k가 되겠죠. 동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1 빼기 k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k가 음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된다고. x축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반영한 이차함수 여기가 1 빼기 k야. 그 다음에 여기가 0,0이야. 그렇다면 선생님 얘가 붕 떠 있을지 이럴지 모르잖아요. 아니, 알 수 있다고. 왜 알 수 있냐? 방금 얘기했던 거. 이 친구가 뭔 뜻이었죠? 요 녀석에다 2 구겨놓고 요 녀석에다 2 구겨놓은 거잖아. 그러면 2라는 친구를 대입했을 때는 곡선이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었다는 거야? 위쪽에 있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2라는 지점이 여기 있을 텐데 x좌표가 2야. 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직선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가 4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찾고자 했던 건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자연수 개수가 6개가 되라는 얘기야. 끝났죠. 그러면은 2부터 시작하면 되지. 2, 3, 4, 5, 6, 7 여기까지인 거야. 끝났네. 그럼 8이 어디 쓰면 되니? 8이 여기 쓰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7이라는 친구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따라서 f의 7 마이너스 k에 6이 되고 7 들어가니까 이 친구는 28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 들어가면은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번에는 부등호가 바뀌면서 등호가 날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f의 8 빼기 k 곱하기 7 이 친구는 3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그렇다면 f의 7이라는 친구는 얼마냐? 여기까지가 원래 f였죠. 그럼 7 들어가니까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36이네.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6k가 28 이상이다. 그럼 뭔 소리야 이 친구는? 6k라는 친구가 얼마 이하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30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그 다음 이 친구는 8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7k, 32보다 작다. 오케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1, 얘가 7k. 그럼 k라는 친구는 7분의 마이너스 81보다는 크다. 요런 최종 결론이 등장한다고.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 마이너스 10점 얼마. 얘는 마이너스 11점 얼마. 그러면 k가 정수였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1 하나. 요렇게 끝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낸 답은 k 값이 9가 있었고 k 값이 7이 있었고 그 다음에 k 값이 마이너스 11이 있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해설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해설지는 이 친구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진수 조건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친구 따로 여기 있는 친구 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괜히 나온 조건이 아니구나. 복잡하긴 했는데 x는 이를 대입한 결과라는 간단한 식에 대한 안목을 발휘해 주시면 좋고 이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고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이 마음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런 행위는 특히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투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해가 되셨겠죠?